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그리고 미국 모두 다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BOJ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거의 다 소화해 가면서 이제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빌미로 실적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 보시죠. 자, 이날 기술주 중심의 상승도 돋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존스 1.6, S&P 500 1.4, 그리고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1.5%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11,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한 기술주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키워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지표하고 실적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실적 지표 관련해서 전체 경제 지표는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소비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좋게 해석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습니다. 108.3.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씩 다시 회복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소비자 신뢰도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이고요.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역시 지금 소비자 신뢰 소비자의 이런 앞으로에 대한 그 예상치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까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대치가 빨간색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파란색인데 기대치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조금씩 미국에서도 이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투자 심리가 해소되어 가는, 개선되어 가는 흐름들을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고 11월 기존주택 판매도 이날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주택과 관련된 지표를 세 번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안 좋았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가 전월 대비 7.7% 하락하면서 연율 409만 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주택시장은 얼어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큰 그림에서는 10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35% 줄었고 고점 대비해서는 37%가량 하락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바탕이 됐던 것은 이제 대출금리가 11월 초에 지금 7%를 웃돌면서 크게 올라간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언급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부진한 모습이었고 시간 외에서 그렇다고 많이 밀리는 건 아닙니다. 한 1% 중후반 정도대의 하락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적 발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이제 40억 지금 9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 대비해서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0.0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역시 낮게 나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그 밑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생각보다 덜 내려가는 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 1분기에는 예상만큼 안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 2분기와 관련해서는 강하게 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높게 측정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의 하락이 이제 1분기가 거의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줬고요. 실제로 이 내용 말고도 이제 마이크론 이 테크놀로지의 CEO도 발언을 했었는데 앞으로 공급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개선하고 회계연도,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딱 특정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2에서 3분기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는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폐장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많이 내려갔을 때가 마이너스 한 2.1% 정도였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은 지금은 회복되어 있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봤고요. 이제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전 섹터가 오랜만에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1.4% 올라갔고요. 가장 좋았던 게 에너지 산업재입니다.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이러한 거에 따라서 종목들이 다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실적들, 시간 외에 발표했던 실적 중에서 산업재에는 페덱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금융 쪽도 괜찮았습니다. 이날 채권 수익률 자체가 장단기 수익률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IT 쪽에서는 대형 종목들이 비교적 다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는 그동안 이렇게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수혜를 얻었었기 때문에 덜 가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쪽에 소비 쪽, 여기에 이제 나이키 있고요. 또 택배와 관련해서 페덱스 이쪽에 있습니다. 산업재 쪽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이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제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좀 부담이 덜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부진했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IT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날 시장을 끌어올리게 해줬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소비입니다. 나이키. 무려 이 큰 종목이 12%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간략하게 실적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 회사들이 그 이후에 관련된 전망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좋은 거고요. 단순히 나이키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회사 자체의 좋은 점이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스포츠 의류를 다루는 업체들, 룰루레몬, 얼타뷰티, 언더아머, 중국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이런 소비재들 모두 다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산업재도 긍정적이었죠. 이쪽에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페덱스도 이날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엇갈리게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하게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도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 장비주 그리고 제조업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대의 장중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적게는 2%, 많게는 4%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좋은 심리가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 리서치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형 IT 종목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시가총액 1위 애플이 2.3%나 오르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일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이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에 대한 지금 침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이 나이키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게 중국이랑 연결이 되면서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 또 애플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키 애플이 2.3%,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 간밤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트위터에 대한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CEO가 새로운 트위터 후임자를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그 CEO가 구해지면 자기는 이제 본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즉시 발견하면 CEO를 사임하고 이후에 소프트웨어와 서버팀을 나는 운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업무를 바꿔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 테슬라 CEO가 계속해서 트위터를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본업에 신경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바닥으로 계속 끌고 내려갔었던 게 앞에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애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TFI 증권의 권밍치 애널리스트, 이 애플의 아이폰을 분석하는 데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요. 계속해서 이 애플이 하이엔드급이 아닌 고급형 제품들을 줄여나가고 하이엔드급을 늘려나가게 되면서 내년 침체 상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애플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좀 개화될 수 있는 모습까지 겹치면서 이날 끌어올립니다. 종목이 2.3% 오르면서 1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봤고요. 이번엔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좋았습니다. 많게 오른 거는 프랑스 깍크 지수가 2%대도 상승을 했고요. 독일 닥스하고 영국의 푸츠백 역시 1.5%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이 중앙 각국 은행들의 이런 매파 발언들을 충분히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최근에는 아시아 BOJ 쪽에서도 이런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좀 조금 더 소화를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소매 관련된 종목들 역시 이것도 나이키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행하고 레저 중심의 상승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80달러 근처까지 갑니다. 2.7%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이 상승의 배경이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되겠습니다. 재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2월 9일자, 12월 16일자 여기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이 30만 배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록으로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589만 배럴이나 주게 되면서 수요 감소에 대한 그런 악재를 털어내는 이런 유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날 7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날 3거래일 연속으로 급락했던 천연가스 역시 이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나와줬습니다. 자, 구리 가격은 중국의 이 방역 강화와 관련된 우려가 이제 일부 줄어들게 되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달러가 다시 한번 크지는 않지만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부담을 느낀 금값은 다시 한번 고점에서 살짝은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1.3bp.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10bp씩 밀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날은 2년물과 10년물의 이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연이틀 상승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1.5% 안팎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나이키는 2분기에 매출 133억 달러, EPS 85센트의 순이익을 발표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2023년 전망 역시 상향 제시하면서 오늘 12%의 주가 급등을 보이며 소매업체 전반을 끌어올렸으며 또한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물류업체 페덱스 역시 예상을 상회한 순이익과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3.4%가 상승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관련 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8.3으로 집계돼 올해 4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101.2를 상회했던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가운데 보도 측은 현재 여건지수와 기대지수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호적인 전망에 따라 개선됐으며 최근 가솔린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촉매제였다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상황에서도 소비자 대신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2년 반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며 최근 주택 관련 지표들의 부진한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미부동산협회 NAR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는 10월에 비해 7.7%가 감소해 올 2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율로 계절 조정된 매매 건수는 409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420만 건을 하회했고 전년 대비로는 35%가 감소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되었던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1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협회 측은 11월 중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경제 봉쇄 기간 동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냉각됐다면서 모기지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택 구입 능력이 떨어지고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인센티브도 감소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 지역에서 매매가 감소했고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며 1년 전에 비해 약 46%가 급감했으며 가격대별로는 100만 달러를 넘는 럭셔리 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 41% 급감하면서 가장 가파른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강화로 인해 미국의 부의 불평등이 다소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서치 업체인 wolf 스트리트는 연준과 상무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1년 말부터 2022년 3분기까지 가구당 평균 부의 변화를 집계한 뒤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소득 하위 50%는 주식과 뮤추얼 펀드를 거의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프스트릿은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 오히려 불평등을 부추겼다면서 올 들어 연준이 긴축적으로 금리를 운영하면서 모든 자산의 거품이 줄고 있다면서 소득 상위 0.1%의 평균적인 부는 1억 3,240만 달러에서 약 9%인 1,300만 달러가 감소했으며 상위 1%는 평균 1,930만 달러의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약 11.2%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며 240만 달러를 잃었던 가운데 반면 자산 보유 하위 50%는 7만 8천 달러의 부를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18%가 증가해 1,800달러의 이득을 보았으며 나머지 40%는 76만 8천 달러의 부를 평균적으로 보유했고 약 2.1%가 감소한 16,500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긴축 정책이 불러오는 효과에 대해서도 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미국 서부 쪽의 또 대표적인 놀이공원입니다. 식스플래그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 부동산 지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부동산 매각 요구로 텍사스주 알링턴에 본사를 두고 북미 지역에서 27개의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식스플렉스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오늘 11.7%가 급등한 23달러 37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랜드앤빌딩 자산운용은 식스플렉스의 지분 3%를 매입하고 식스플렉스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를 분사하라고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건데요. 식스플렉스의 시가총액보다 보유 중인 부동산 가치가 더 크다면서 부동산을 팔고 다시 임대하거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지주회사를 분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랜드앤빌딩은 지난 2015년에도 MGM 리조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부동산을 별도로 관리할 부동산 투자 신탁을 설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식스플렉스는 팬데믹 기간 중 큰 타격을 받았고 올 들어서도 1년간 주가가 절반으로 하락했는데요. 회사 측은 올해 입장료 인상과 무료 특전을 줄이는 등 재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분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가 감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3,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예비치와 동일한 2.9%의 성장이고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시카고 연방은행의 11월 전미 활동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11월 경기 선행지수가 이어지며 칼맥스, 페이첵스, 미션 프로듀스, 리모네이라, 크립티혼 메디컬 코프, 그리고 에퍼지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